정태한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함께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여야가 이제 공천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막말 같은 그 악재 속에 총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양문석 후보, 경기도 안산 갑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선 진출이 됐는데, 과거에 언론 기고문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불량품이라고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친문 쪽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성토하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면서 뭐 문명 갈등이다 해서 계파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선대위를 맡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분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양문석 후보는 오늘 이제 봉화마을에 가서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정치를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는 뜻인데, 예. 그러려면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설명 능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품격이 있어야 널리 많은 이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주 격한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동원해내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이번에 양문석 후보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이 지식인 사회나 정치권 안에 존재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표현이 이제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하나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과거에 했던 말과 별개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의 다른 여러 가지 경쟁 그룹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아주 격하고 자극적인 말을 쓰기를 굉장히 즐겨한 분입니다. 말하자면 뭐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써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어떤 말에 실수가 있었는지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자극적으로 아주 뾰족한 소리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성찰적인 얘기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떤 뭐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수습하는 그런 행동이 네. 또 실효성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목발 경품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 서울 강북 을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신인 가산점 25% 적용받는 반면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30% 감산 페널티를 그대로 또 적용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데 이제 강북을의 당원 30%, 전국 당원 70%.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공정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대결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공정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예. 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박용진 후보가 아니었다. 예. 뭐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잘 따랐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민들의 느낌과 상식 또 혹은 국민들의 이미지에 어긋난다고 하면 이제 그 절차와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현재는 뭐 하나마나한 게임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 페널티를 한쪽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경쟁 상대는
굉장히 가산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이니까 예. 그 결과는 이미 뭐 예측할 수 있는 바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평가 절차와 지표를 다듬는 작업들 이번에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박용진 의원의 그런 그 현재 처지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연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예. 그 결과는 뭐 지금 이제 어떤 예측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박용진 의원의 이제 거취가 또 주목되는 부분이군요. 본인은 뭐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예.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력하니까 예. 민주당이 계속 남아서 후위를 도모하고 또 당의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스스로 찾는 것이 뭐 본인을 위해서도 차선책이 아닌가 싶네요. 예.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당원 투표 과정에 있으니까 그 결과는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 이제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석의 이제 발언을 놓고 이것이 이제 총선에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이제 즉각 귀국을 촉구했고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자진 사퇴를 이제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류 변화가 좀 있을지 어떨지는 하루 이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두 사안은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호주 대사로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치의 훼손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수석의 네.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자유권, 네. 기본권에 대한 위협과 겁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두 사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거기에 짐짓 모른 척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거나 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문제의 준엄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 아마 대통령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예. 선거와 표를 이기는 그런 정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것이 선거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한다면 예. 당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망이 이제 맞을지 뭐 조금 이제 금방 드러나겠죠.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최근에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그 지역의 대체 후보로 대구 중구 남구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부산 수영구에는 정연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강조하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후보라고 우선 보시는지요? 새로 들어간 후보가 예.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에는요.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지역 친화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도 명백히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로 지명된 그 두 후보는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지역에 연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날아왔네 이런 느낌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향후 진행될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가령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크다면 기존에 밀려난 후보 측에서 다시 또 무소속으로 도전한다든지 뭐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또 변수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이제 공천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는 일단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을 했고 무소속 출마 선언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잠시 뒤에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현재 무소속 출마를 이제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경선을 하면 현역법상 해당 지역에서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공천이 취소되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수표가 이제 분산이 되고 하면서 선거판 자체가 상당한 또그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공천이 취소되고 이제 새로 지명된 후보가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받는지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일 테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지역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개 인물 보고 투표하느냐, 정당 보고 투표하느냐 뭐 이런 그 관측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 투표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입니다. 예. 한쪽은 대구고 한쪽은 부산이니까요. 그래서 정당 투표가 강하다면 새로 지명된 후보가 다소간 거리감이 있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를 아마 이제 공천 취소된 두 분이 좀 가늠을 하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점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크고 당에서는 어쨌든 탈당할 경우에는 재입당이라든지 복당은 이제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또 볼만한 또 선거구가 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약간의 뭐 저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예. 그 두 지역에는 뭐 그렇고 그런 뻔한 선거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예. 좀 이제 구경거리가 생긴 셈이죠. 예.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계로 불리는 이제 이른바 천아용인 가운데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했던 분이죠.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 이 포천시 가평군 이 지역이 좀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천 결과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당으로서는 그 김 후보의 신세를 많이 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 조직 안정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한 또 기대를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그동안에 쭉 그 발언하고 활동해온 것을 보면 개혁적 보수란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점에서 그 지지의 폭이 상당히 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고 예. 또 그 지역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좀 지켜볼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죠. 일찌감치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 오영환 의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서른 의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모두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영환 의원, 서른 의원, 그리고 앞서 이제 김종민, 박영순, 홍영표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고. 또 개혁신당은 어제 이준석 예비후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날에 젠더 갈등으로 좀 그 서로 좀 뭐 앙숙이랄까요? 이제 유호정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이제 손을 맞잡는 그런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제3지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존의 제3지대를 대표했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지금 존재감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단 하나의 원인 때문입니다. 아, 왜 그렇죠? 그런 힘이 약한 이 제3 세력의 경우는 그 이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라고 이미지를 만들고 폭넓은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이 두 세력이 실수를 했습니다. 정체성과 그 깃발에 관심을 쓰기보다는 네. 초기에 세력화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 그래서 손을 잡았다가 다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정작 세력화를 통한 이점도 얻지를 못하고 또 세력화를 하느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좀 흐리멍텅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 혁신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싱글 이슈 파티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줄기차게 그 깃발을 지켜들고 있고 단 하나의 이슈라면 검찰 개혁 그다음 윤석열 예. 정부 퇴진 뭐 예.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런 것들이 가지고 주요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일 메시지를 가지고 했지 세력을 가지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당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였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예. 뭐 그 점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뭐 좀 모멘텀을 마련할 시간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자신들이 주창해온 바 또 예. 이준석 대표가 보여온 그런 아주 독특한 색깔의 깃발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미래대로 뭔가 자기가 보여왔던 그런 원숙함,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지 세력을 지금 아무리 뭐 구축을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영업으로 치면은 조직력을 가지고 널리 상품을 판매하느냐 아니면 벤처기업처럼 아주 공중전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알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차이인 것처럼 제3당은 정체성과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했고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슈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될 때다. 예. 총선 2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김태일 총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메시지 전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물 공천은 다 끝나고 또 조직 정비도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 그럴 만한 이제 충분히 시간은 있다. 네,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